혹시 세계 최대 기술 기업 중 하나가 지난 5년간 사실 시장 평균보다 성과가 저조했다면 믿으시겠어요? 기술주 투자의 거의 상징 같은 기업이고 우리 일상에 이렇게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 말이죠. 아마 대부분 고개를 갸우뚱하실 거예요. 매일같이 아마존 박스가 문 앞에 와 있고 또 클라우드 세상은 아마존이 꽉 잡고 있다고들 하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죠. 네.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주제가 바로 이 아마존의 흥미로운 역설입니다. 네, 바로 아마존입니다. 오늘 분석의 목표는 아주 명확한데요. 겉으로 보이는 다소 실망스러운 주가 성과라는 껍질을 한꺼풀 벗겨내고요. 그 안에 숨겨진 사업의 진짜 본질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2026년 이후의 성장 가능성이 과연 어디에 있을지 함께 그 단서를 찾아볼까 합니다. 맞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하고 전자상거래, 이 두 개의 거대한 기능을 중심으로 살펴볼 겁니다. 네네. 이게 상황을 구체적인 수치로 보면 훨씬 더 크게 와닿으실 텐데요. 지난 5년간 S&P 500 지수가 무려 98% 상승했어요. 와, 거의 2배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 아마존 주가는 40%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시장 상승률의 절반도 못 따라간 거네요. 네. 이건 그냥 좀 부진했네 이 수준이 아니고요. 투자자들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어떤 질문일까요? 이게 그냥 일시적인 숨고르기일까? 아니면 우리가 알던 그 폭발적인 성장 기업 아마존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신호일까?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우리의 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기둥, 아마존의 심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클라우드 사업, AWS부터 한번 파헤쳐보죠. 솔직히 최근 몇 년간 AI 경쟁 구도만 보면 아마존은 약간 뒷전으로 밀려나는 분위기였잖아요. 맞아요. 다들 그렇게 봤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챗GPT로 세상을 놀라게 하고 구글도 막 바드 내놓으면서 전력 질주하는데 아마존은 좀 조용하다 이런 평가가 많았고요. 실제로 AWS 성장률도 경쟁사들에 비해서 좀 주춤했고요. 네, 그게 시장의 일반적인 시각이었죠. AWS의 황금기는 이제 끝났나?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고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이요? 네, 가장 최근 분기 실적을 딱 열어보니까 AWS 성장률이 다시 가속 페달을 밟기 시작한 거예요. 아, 정말요? 전년 대비 성장률이 20%를 기록했고 분기 매출이 무려 33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와, 20% 성장이라고요? 이건 AWS 성장 끝났다는 시장의 우려를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리는 숫자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보통 이런 급격한 성장률 반등은 어떤 특정 대형 고객 한두 곳이 갑자기 계약을 늘리는 그런 일회성 이벤트 덕분일 때도 많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이번 AWS의 성과도 그런 건가요? 아니면 산업 전반의 구조적인 변화가 시작됐다고 봐야 할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그리고 그 답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구조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죠. 구조적인 변화라? 그 중심에는 역시 AI가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아마존이 자체 AI 모델 경쟁에서는 한 발 뒤처진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AI 시대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건 무슨 뜻이죠? 옛날 골드러시 시대에 금 캐는 사람보다 청바지랑 곡괭이 판 사람이 더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처럼요. 곡괭이와 삽을 파는 비즈니스. 그러니까 AI 기업들이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하려면 막대한 컴퓨팅 자원이 필요한데 그 인프라를 AWS가 제공하면서 돈을 번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즘 제일 뜨거운 AI 스타트업 중 하나인 엔트로픽이죠. 엔트로픽. 클로우드 만들 회사요? 네, 이들이 클로드 시리 같은 최신 AI 모델을 훈련시키고 또 수많은 사용자들이 쓸 수 있게 운영하려면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서버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거든요.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이 고스란히 AWS의 매출로 잡히고 있는 겁니다. 아하. 즉 AI 경주에서 직접 1등 트로피를 들지는 못하더라도 모든 선수들한테 운동화랑 유니폼을 팔면서 가장 확실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셈이죠. 와, 듣고 보니 정말 흥미롭네요. 우리는 누가 더 똑똑한 AI 만드나 이 경쟁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아마존은 그냥 아예 경기장 자체를 빌려주면서 돈을 벌고 있었던 거군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봐야 합니다. 이 화려한 AI 관련 매출을 잠시 옆으로 치워두더라도요. AWS는 그 자체로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 사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자체만으로도요? 네, 지난 12개월 동안 AWS가 벌어들인 영업이익만 440억 달러에 달해요. 440억 달러요? 네, 이건 아마존이라는 거대한 제국 전체를 먹여 살리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현금 창출
기계 캐시머신이나 다름없습니다. 어쩌면 시장은 이 AI라는 화려한 불꽃놀이의 시선을 빼앗긴 나머지 그 불꽃놀이 비용을 전부 대주고도 돈이 남아도는 이 강력한 엔진의 본질적인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와, AWS 하나만으로도 아마존의 가치를 다시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우리처럼 모두가 이렇게 화려한 AI와 클라우드에만 집중하는 동안에요. 아마존의 본체라고 할 수 있는 이 거대한 공룡, 바로 전자상거래 사업이 안에서 조용히 하지만 엄청난 체질 개선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이 부분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AI, 클라우드, 반도체 이런 이야기만 할 때 아마존 전체 매출의 훨씬 더 큰 부분을 차지하는 온라인 쇼핑을 그냥 원래 하던 사업 정도로 치부해버리죠. 네,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죠. 하지만 이 사업은 단순히 성장하는 걸 넘어서 수익을 내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수익을 내는 방식이 바뀐다뇨? 그냥 물건도 많이 팔아서 돈 버는 게 아닌가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북미 소매 부문 매출만 봐도 지난 분기에 전년 대비 11% 성장해서 1,000억 달러를 넘었으니까요. 성장 자체도 견고하죠. 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 안에 있습니다. 아마존 전자상거래의 수익 구조에서 훨씬 더 마진이 높은,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남는 사업들의 성장세가 그야말로 폭발적이라는 겁니다. 고마진 사업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건가요?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 광고입니다. 지난 12개월간 광고 수익이 얼마였을 것 같으세요? 꽤 많겠죠. 무려 64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잠깐만요. 640억 달러요? 광고 수익만요? 네. 그리고 둘째, 제3자 판매자 서비스. 그러니까 아마존에 입점한 다른 판매자들에게 물류나 배송 서비스, FBA 같은 걸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 수익이요. 아, 네네. 이게 같은 기간 1,668억 달러에 달하고요. 마지막으로 프라임 같은 구독 서비스 수익이 48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와, 지금 숫자를 제가 제대로 들은 건가요? 광고, 판매자 서비스, 구독. 이 세 가지를 다 합치면 연간 매출이 거의 3천억 달러에 가깝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정말 엄청나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 숫자들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 사업들은 아마존이 초기에 직접 물건을 대량으로 사와서 창고에 쌓아두고 팔던 방식보다 훨씬 비교도 안 될 만큼 마진율이 높습니다. 아, 훨씬 이익이 많이 남는 구조군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아마존의 전자상거래는 이제 단순히 세계 최대의 온라인 슈퍼마켓이 아니라요. 수많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모인 거대한 광장을 만들어 놓고 가장 좋은 자리를 광고로 팔고 상인들한테 자리세랑 서비스 이용료를 받고 입장객들한테는 멤버십 입장권을 파는 일종의 플랫폼 비즈니스로 완전히 진화했다는 뜻입니다. 제품계의 구글이 됐다는 비유가 확 와닿네요. 네, 그런 셈이죠. 확실히 숫자만 보면 엄청난 변화인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아마존이 이런 플랫폼 지배자의 위치를 이용해서 입점업체들한테 너무 과도한 수수료랑 광고비를 요구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은 분명히 리스크죠. 우리가 아마존에서 운동화를 검색했을 때 제일 먼저 뜨는 제품들이 대부분 상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자리를 사기 위해 브랜드들이 돈을 낸 광고라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고요. 이런 고수익 모델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까요? 규제 리스크는 없나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 비즈니스 모델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죠. 실제로 미국 FTC를 비롯해서 각국 규제 당국이 아마존의 독점적 지위 남용 가능성을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리스크 요인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이 모델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판매자들이 높은 수수료에 불만을 가지면서도 아마존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존에 입점하지 않으면 온라인에서 물건을 팔 수 없다고 생각할 만큼 그 플랫폼의 힘이 막강하기 때문이죠. 아,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가 없는 거군요. 네. 그래서 규제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이 고수익 사업들이 앞으로 아마존 전체의 수익성을 끌어올릴 핵심 동력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군요. 리스크는 있지만 그만큼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이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가 미래의 수익성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현재 아마존의 북미 소매 부문 영업이익률은 물류센터 확충 같은 대규모 투자 때문에 6.6%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6.6%. 하지만 방금 이야기한 광고, 제3자 판매 서비스 같은 고마진 사업들의 매출 비중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6년 이후에는 이 이익률이 점차 두 자릿수를 향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마디로 회사의 체질 자체가 저수익 구조에서 고수익 구조로 완전히 바뀌고 있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죠. 한쪽에서는 AWS가 AI라는 새로운 로켓 엔진을 달고 다시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고 네. 다른 한쪽에서는 거대한 전자상거래 부문이 고수익 플랫폼 비즈니스로 변신하면서 내실을 다지고 있다. 이 두 가지 강력한 엔진을 고려했을 때 아마존의 현재 가치는 과연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있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논의의 핵심입니다. 가치 평가의 영역으로 넘어가 보죠.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여러 촉도 중에 가장 대중적인 게 주가 수익 비율 P잖아요. 네, P. 현재 아마존은 이게 31배 수준입니다. 이 숫자 자체만 보면 뭐 결코 낮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함께 경쟁하는 다른 빅테크 기업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장이 아직 아마존의 이런 변화를 온전히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있을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들리네요. 여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성장 가능성을 더해서 미래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면 더 흥미로울 것 같아요. 네, 물론 예측은 항상 틀릴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요. 간단한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 그 잠재력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아마존의 연간 매출이 약 6,910억 달러입니다. 6,910억 달러. 만약 이 매출이 앞으로 3년간 매년 10%씩만 꾸준히 성장한다고 가정해보죠. 이건 꽤 보수적인 가정입니다. 매년 10%씩 3년이면 3년 뒤에는 연간 매출이 9,190억 달러, 거의 1조 달러에 육박하게 되는군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규모네요. 그렇죠. 그런데 매출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익률 개선입니다. 현재 아마존 전체의 영업이익률은 11.5% 수준이에요. 네. 앞서 분석한 것처럼 AWS의 고성장과 소매 부문의 꾸준한 수익성 개선에 힘입어서 3년 뒤에 이 이익률이 15%까지 상승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1.5%에서 15%로 3.5%포인트 상승. 매출이 1조 달러 가까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익률까지 개선된다면 영업이익은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하겠는데요. 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1,380억 달러요? 네. 3년 만에 영업이익이 무려 70%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잠재력을 보여주는 거죠. 물론 이건 여러 가정이 포함된 하나의 시나리오일 뿐이지만 아마존의 이익 성장 잠재력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체감되는 숫자입니다. 현재의 주가가 과연 이 정도의 미래를 충분히 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만드네요. 맞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지 아닐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죠. 하지만 이건 아마존의 꾸준한 성장과 이익 개선 잠재력이 앞서 언급한 다른 빅테크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현재의 PE 비율에 아직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주장의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즉, 시장이 아직 아마존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여정의 초입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깊이 있는 분석이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핵심 내용 3가지입니다. 첫째, 예상 밖의 부진과 그 이면. 최근 5년간 아마존의 주가는 시장을 크게 밑돌았지만 그건 이야기의 시작일 뿐. 사업의 기초 체력은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AWS의 화려한 부활입니다. AI 시대의 곡괭이와 삽 역할을 하면서 다시 성장 가도를 달리기 시작했고요. 그 자체만으로도 아마존 전체를 지탱하는 막대한 수익원이라는 점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전자상 거래의 조용한 진화입니다. 아마존은 더 이상 단순히 물건을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광고, 제3자 판매 서비스, 구독 같은 아주 높은 플랫폼 비즈니스로 성공적인 체질 개선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AWS와 전자상 거래를 중심으로 아마존의 재무적 가치를 분석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미래를 향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아마존의 광고 사업 매출이 연간 60억 달러를 넘어서 유튜브의 광고 매출을 추월한 지금 우리는 아마존을 더 이상 유통기업으로만 봐야 할까요? 아니면 구글, 메타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최대 미디어 및 광고 회사 중 하나로 재정의해야 할까요? 관점의 전환이네요. 그리고 이러한 관점의 변화가 앞으로 기술 산업의 경쟁 구도를 어떻게 뒤흔들게 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며 오늘 이야기를